안녕하세요. 믿음과 신뢰로 중개하는 작부동산 정남진 대표입니다. 쉽고 현명한 재개발 재건축 투자 실무 강의 제13강 부산시 정비 사업의 규제 완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산시는 2030 정비 기본 계획을 도입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시정비 사업 추진을 장려해왔다. 시발점은 서울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기조에 편승하여 부산시도 멀리서나마 정책을 지지하는 차원에서일 것이다. 사실 부산시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통계 수치상으로 향후 2023년까지는 초과 공급 상태이고 2024년 이후에는 적정 수요 대비 부족한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공급량에 산입되는 물량은 청약 공고가 난 것들만 집계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일반 분양 청약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약 3년 이후에 공고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2024년 이후도 초과 공급 상태이고 앞으로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재개발 재건축 물량을 감안하면 그 이후로도 공급 물량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준비 중인 셀 수 없이 많은 가칭 구역들의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나라님이 하는 일을 지방관리가 반기할 수 있을까? 게다가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 거대하다. 부산이 반대하여 일어나면 아무리 나라님이라 하더라도 순조로운 행정을 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오히려 중앙행정과 반드시 뜻을 같이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에 발맞춰 지난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에 동조하여 부산시도 다양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대책을 강구하였는데 2021년 8월 23일 발표된 주거지 정비사업 기준 용적률 10% 일괄 상향을 시작으로 2022년 6월 22일까지 15가지의 완화 대책을 쏟아내었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021년 10월 21일 행안부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전국 89곳을 선정한 것인데 부산은 동구, 서구, 영도구 3곳이 선정되었다. 부산시는 이에 중구, 사하구, 사상구를 더해 총 6개 구를 인구감소와 주택공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원도심으로 정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기준 용적률을 9% 일괄 상향하여 정비사업 활성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의 목적이 노후, 불량 건축물의 효율적 개량으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볼 때 호수 밀도가 꼭 필수 항목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현재 재개발을 위한 기본 항목인 호수 밀도를 조건 항목 즉 선택만족의 기본 점수만 적용하도록 하였고 노후, 불량 건축물의 노후도 기준을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중 철근 콘크리트, 철골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로 보는 기준의 최소 경과년수를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는 등 다양한 완화 대책을 포함한 2030 정비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개정 완료하였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하지 않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화가들의 손놀림은 쉴 새 없이 바쁘기만 하다. 지역 주민들의 재개발 열의는 정말 대단한데 부산시도 밀려들어오는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을 처리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신청 건 수가 많다. 2030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없애고 주민제한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다름 아닌 주민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의도치 않게 부동산 호황기와 맞물리면서 주민들의 투기적 단합과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가칭 구역들을 설정하고 경쟁적으로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부산시는 2030 정비기본계획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다시금 개정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고 올해 연말에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나 그렇듯 시장은 극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 시장 자본주의도 보이지 않는 손해만 맡겨둔다면 분명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주민제한제도 역시도 재개발, 재건축의 시작을 주민의지에만 전적으로 맡겨둔 격이다. 이 또한 극심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 분명한데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지난번과 같을 것이고 부동산 시장이 불황일 때는 어느 누구도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내가 언제나 강조하는 부분이다. 지난 정부에서 공급이 부족한 현실임에도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상황으로 인하여 민간이 먼저 기름진 돈 냄새를 맡고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고자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정부가 앞장서서 정비구역의 해제 등 각종의 규제를 통해서 공급을 틀어 막았다. 하지만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부족했던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좋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각종 규제를 철폐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음에도 민간이 먼저 깡깡 메마른 돈 냄새를 맡고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 그 결과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음번에 있을 상승장에는 지난번에 정부 규제발 공급 부족과 이번에 민간 주도발 공급 부족이 겹쳐서 심각한 수급 불일치에 따른 주택가격 폭등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이 또한 누구에겐 기회를 또 누구에겐 위기를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Not just once, your life partner. 단 한 번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믿음과 신뢰로 중개하는 작부동산 중개법인 주식회사 정남진 대표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믿고 맡겨주심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중개를 하겠습니다. JAK 정남진 드림